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바쁜 사람이 있다. 알람 소리를 끄면서도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출근 시간 처리해야 할 업무, 미뤄둔 연락, 끝내지 못한 일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린 것처럼 무겁다. 서울의 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 김민준도 그렇다. 그는 특별히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일을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니다. 오히려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런데도 그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민주는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쉰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고 오늘 마감해야 할 보고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은 꼭 집중해서 해야지. 오늘은 미루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잠깐 뉴스를 보고 의미 없는 화면을 넘기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을 책망한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시작이 어려울까? 이 모습은 민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인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마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이 먼저 올라온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더 강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교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불교에서 삶을 바라볼 때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애쓰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애쓰는 방식이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끌고 가려고 하면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된다. 민준이 매일 아침 느끼는 피로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있다. 문제는 그 흐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늘 불완전하게 느껴진다.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자신을 미리 비난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걱정한다. 그렇게 마음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흩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전환이다. 마음을 한 번에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대하는 태도를 아주 조금 바꾸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반드시 앉아서 하는 명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민준이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열기 전에 느끼는 그 미묘한 거부감, 부담감, 귀찮음.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은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아야 하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불교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한다. 가장 바쁘고 가장 산만하고 가장 하기 싫을 때가 수행의 출발점이다. 민준이 이걸 언제 다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는 또다시 자신을 밀어붙이거나 포기하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다. 지금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딱 5분만 이 일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마음을 압박하지 않는다. 끝을 요구하지도 않고 결과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열어준다. 민준이 만약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오늘 보고서를 완벽하게 써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5분만 문서를 열어보자. 5분 동안 한 문장만 써보자. 이때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다. 5분 동안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5분 동안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자신을 몰아세우는 힘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힘이다. 처음 5분을 시작할 때 마음은 여전히 산만할 수 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전히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5분 동안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함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한다. 바꾸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태도다. 민준이 5분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놀랍게도 마음의 무게가 아주 조금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가볍게 한다. 시작하지 못하고 맴돌던 에너지가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하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변화는 작은 인연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거대한 결심보다도 아주 미세한 선택이 반복될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저항하지 않는다. 마음이 저항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내자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덜 괴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민준이 하루를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전환이다. 불교의 길은 언제나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된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싹 튼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조용히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준다. 지금 이 자리에서 5분이면 충분하다는 가능성이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루가 너무 짧다고, 할 일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낀다. 그래서 시간 관리 방법을 찾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계획이 어그러질수록 스스로를 더 강하게 책망하게 된다. 불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괴로움은 시간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시간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다. 시간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흐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과거에 묶어 두거나 미래로 던져 버린 채 살아간다. 과거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의 마음을 점유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서연은 늘 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낀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나면 손님 응대, 재료 준비, 정산, 청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급하다.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다음 일을 걱정하고 잠시 앉아 쉬면 죄책감이 올라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연의 하루에는 실제로 빈 시간이 거의 없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쉬어도 괜찮다는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데 있다. 마음이 늘 다음 순간으로 달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은 결코 충분해지지 않는다.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이미 다음 주문을 떠올리고 손님이 없는 잠깐의 고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떠올린다. 그 결과 몸은 잠시 멈출 수 있어도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흩어져 있다고 말한다. 흩어진 마음은 피로를 만든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가져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다. 이 피로는 휴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해서 생긴다. 그래서 불교는 시간을 늘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을 이야기한다. 시간을 관리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미래를 더 잘 통제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계획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측정한다. 이 방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불교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준비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서연이 만약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을 허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 5분이라도 좋다.
그 5분 동안은 매출도, 할 일 목록도 내려놓고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을 느껴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 역시 하나의 마음 상태로 바라볼 수 있다. 밀어내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은 채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런 태도에서 시작된다. 시간을 채우려 하지 않고 순간을 채우는 것이다. 순간이 온전히 경험될 때 시간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같은 5분이라도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서 보내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이 깨어 있을 때 보내면 깊게 남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짧은 순간이라도 온전한 알아차림 속에 있으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렇게 잠깐 멈춘다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불교는 삶을 단번에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매 순간 쌓이는 마음의 방향이 결국 삶의 방향이 된다고 말한다. 서연이 하루에 5분씩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해준다면 그 5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흐른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깊이 지치고 어떤 이는 덜 지친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방식의 차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차이라고 부른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아는 힘이다. 시간을 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적으로 삼지 않게 된다.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쳤다고 해서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다. 그 대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그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만 움직인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다. 서연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는 연습을 해본다면 어떨까? 잘한 일과 못한 일을 가르지 않고 그저 하루가 흘러갔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순간 시간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인연이 된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 불교에서 시간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는다. 재촉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이 잠시 멈출 때 시간은 본래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 얼굴은 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다만 조용히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5분이면 충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정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노력이다. 참고 견디는 모습, 게으름과 싸우는 모습, 자신을 단단히 다잡는 모습이다. 그래서 정정진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다. 또다시 더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지금도 충분히 지치는데 더 애써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정정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력과는 결이 다르다. 그것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힘에 가깝다. 정정진은 무엇을 더 많이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멈추거나 돌아서는 힘이다. 마음이 흩어질 때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불필요한 고통을 키우는 생각이 올라올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태도다. 그래서 정정진은 강한 의지보다 섬세한 알아차림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이지호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계획도 세우고 공부 시간도 정해 놓는다.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 집중이 안 되는 자신에게 화가 나고 계획을 지키지 못한 하루가 반복될수록 자존감도 함께 내려간다. 지우는 정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독하게 마음먹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지훈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 문제는 애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쓰는 방향이 자신을 괴롭히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을 적으로 만들고 계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진다. 불교에서 정정진은 이런 싸움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더 주지 않는 것이다. 집중이 안 될 때 집중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대신 지금 집중이 안 되는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다.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계속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지. 불교는 이 선택의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삶은 거대한 결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선택들이 쌓여서 바뀐다. 지훈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 단 5분만 책을 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순간의 마음 상태는 달라진다. 끝까지 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지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약해진다. 오는 충분히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이다. 그래서 마음이 저항하지 않는다. 이때 지훈은 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조금씩 안정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정진의 방향은 어렵게 외울 필요가 없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다. 괴로움을 키우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더 키우지 않는다. 이미 괴로운 상태에 빠졌다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라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돌본다.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하지 않다. 대부분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지훈이 공부를 하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싶어질 때 그 충동을 억지로 억누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 마음을 잠시 바라본다.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는 이미 충동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정정진이다. 충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충동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다. 정정진을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수행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덜 힘들게 만드는 지혜가 된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항상 잘해야 하고, 늘 집중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지 않고 흔들릴 때 어떻게 할지를 가르친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길이다. 5분 동안 마음이 흩어져도 괜찮고 5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5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함께 있으려는 태도다. 그 태도가 바로 정정진이다. 지훈이 하루에 여러 번 이런 5분을 경험하다 보면 그는 점점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실패한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을 신뢰하게 된다. 이 신뢰는 집중력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 왜냐하면 신뢰가 있을 때 마음은 도망치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수행이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수행은 따로 떼어 놓은 시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다. 지훈이 책상 앞에서, 서연이 카페에서, 민준이 사무실에서 겪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정정진은 늘 같은 질문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있는가? 정정진은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지혜다. 그래서 정정진은 따뜻하다.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고 동반자로 삼는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정정진을 이해할 때 5분 규칙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법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실제적인 형태가 된다. 5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전진이 반복될 때 삶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정정진은 조용하다. 눈에 띄지 않고 성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힘은 깊다. 매번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이 힘이야말로 불교가 말하는 진짜 노력이다. 5분이면 충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5분 안에 이미 길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 보인다. 그래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5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5분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시간 아니냐고.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 짧음 때문에 5분은 특별한 힘을 가진다. 마음은 긴 시간을 약속할 때 저항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앞에서는 방어를 풀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요구를 가장 두려워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은 움츠러든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미루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한다. 결과에 대한 집착,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지금 이 순간을 가로막는다. 5분 규칙은 이 집착을 정면으로 부수지 않는다. 대신 살짝 비켜간다. 부산에 사는 회사원 최연우는 매번 운동을 결심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헬스장에 등록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처음 며칠은 열심히 나가다가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그는 스스로를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현우의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작을 너무 무겁게 만든 데 있다. 운동은 곧 고통이고 힘듦이고 끝까지 해내야 하는 과제가 되어 버렸다. 만약 현우가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어떨까? 오늘은 운동을 하겠다가 아니라 집 앞을 5분만 걸어보자. 땀이 나지 않아도 괜찮고 운동 효과가 없어도 괜찮다. 그저 몸을 움직이는 감각을 5분 동안 느껴보자. 이때 그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불교에서 방편이라는 말이 있다. 진리를 직접 강요하지 않고 사람의 상태에 맞게 다가가는 지혜를 뜻한다. 5분 규칙은 바로 이런 방편이다. 계음을 없애려 하지 않고 의지를 강화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길을 열어준다. 오는 마음이 도망칠 틈이 없는 시간이다. 너무 짧아서 하기 싫다는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없다. 동시에 너무 짧아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은 조용히 지금 이 자리에 머물 가능성을 얻는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이다. 머물 수 있는 가능성,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다. 대구에서 중학생 딸을 키우는 김은정은 늘 피곤하다. 집안일, 아이 돌봄, 일까지 겹치면 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간다. 그녀는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막상 앉아서 명상할 시간은 없다고 느낀다. 마음을 돌볼 여유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은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5분만 물의 온기와 손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면 그건 역시 충분한 수행이 된다. 불교는 수행의 장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수행은 특정한 자세나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깨어 있느냐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이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길어서 지루해지지 않고 짧아서 포기하지 않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한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큰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불교는 변화가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말한다. 변화는 인연이 쌓일 때 생긴다. 5분의 깨어 있음이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현우가 5분 걷기를 며칠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은 10분을 걷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다. 불교에서는 이런 흐름을 중요하게 본다. 억지로 늘리지 않고 스스로 자라게 두는 것이다. 오는 그 자람이 시작될 수 있는 토양이다. 5분 규칙을 수행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오늘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집중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도 괜찮다. 알아차리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다. 이것이 정정진의 실제 모습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느냐고. 불교는 삶을 바꾸겠다는 말보다 삶을 덜 괴롭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고통이 줄어들면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옴은 고통을 키우는 습관을 멈추게 하는 작은 틈이다. 은정이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5분을 자신에게 돌려준다면 그녀는 덜 지치게 된다.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덜 소모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덜 소모되면 같은 일을 해도 여유가 생긴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실제적인 변화다. 오문은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다. 시간과 싸우지 않고, 시간을 밀어내지 않고, 시간 안에 머무는 연습이다. 이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적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불교의 길은 언제나 작고 조용하다. 큰 소리로 다짐하지 않고 눈에 띄는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5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 길은 충분히 드러난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5분 규칙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타협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한 지혜의 표현이다.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마음과 함께 가는 방식이다. 불교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5분이면 그 출발은 이미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그쪽으로 더 쉽게 흘러가고 어떤 감정을 자주 허용하면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흐름이라고 말한다. 업은 특별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매 순간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는지가 곧 업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언제나 아주 미세한 지점에서 시작된다. 5분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한 지점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명상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마음을 돌보려고 해도 여전히 괴롭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오는 이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크기의 시간이다. 인천에 살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지은은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늘 어렵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 시작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커피를 마시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긴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지은이 어느 날부터 5분 규칙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단 5분만 작업 파일을 열어 두기로 한다. 그 5분 동안에는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하다.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 지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지은은 그 상태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다. 그저 5분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이때 지은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에는 작업 파일을 여는 순간부터 긴장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그 긴장이 조금 늦게 찾아온다. 마음이 도망치기 전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조금 길어진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중요하게 본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멈칫하는 그 찰나가 생기면 이미 흐름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는 계단처럼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물이 스며들듯 천천히 퍼진다. 지은이 5분을 반복할수록 작업에 대한 거부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게 변한다. 예민했던 마음의 모서리가 조금씩 닳는다. 이 변화는 성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피로도에서는 분명히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갑자기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지은의 경우 괴로움은 작업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의 생각에서 커지고 있었다. 5분 규칙은 그 생각이 충분히 커지기 전에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도와준다. 생각이 커지기 전에 몸을 움직이고 파일을 열고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는다. 그렇게 생각의 흐름을 끊는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경험이다. 5분 동안 무엇을 해냈는지가 아니라 5분 동안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했는지가 수행의 핵심이다. 집중이 되지 않는 마음, 불안한 마음, 하기 싫은 마음을 그대로 느끼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내라고 부르지 않는다. 깨어 있음이라고 부른다. 지은은 어느 날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 작업을 미루던 시간에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더 불안했고 더 자신을 싫어했다는 것. 반면 5분 동안 작업 파일 앞에 앉아 있었던 시간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덜 흩어졌다는 것을 느낀다. 이 차이를 몸으로 알게 되자 5분은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정진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살아 움직인다.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대신 괴로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힘을 기른다. 옴은 그 힘을 기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마음이 도망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다. 지은이 5분을 마치고 나면 가끔은 10분, 20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도 많다. 중요한 것은 이어졌느냐가 아니라 돌아왔느냐다. 돌아왔다는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자신을 덜 의심하게 된다. 나는 늘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긴다. 이 감각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지은은 작업뿐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된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태도는 일을 느리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불교에서 지속 가능함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잠깐 불타오르는 정진보다 오래 이어지는 정진을 더 귀하게 여긴다. 5분 규칙은 마음의 에너지를 아껴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의지가 고갈된다고 말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고갈되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다. 자신을 계속 비난하면 여유는 빠르게 소모된다. 5분 동안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은 이 소모를 멈추게 한다. 지은의 변화는 겉으로 보면 아주 소소하다. 하루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고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에는 이전에 없던 공간이 생겼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공간, 실패해도 괜찮은 시간의 여백이다. 이 여백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씨앗이다. 마음은 언제나 변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가이다. 오는 그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 나는 나를 밀어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5분 동안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는 삶을 통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대신 삶과 싸우지 말라고 말한다. 5분 규칙은 이 가르침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구현한다. 큰 깨달음이나 깊은 사유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 5분이면 충분하다. 그 5분 안에서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른 길을 배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정진은 마음의 문제이고 일이나 공부는 현실의 문제라고 나누어 생각한다. 수행은 조용한 공간에서 따로 해야 하고 일터나 학교에서는 오직 결과와 성과만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이 있는 곳에 수행이 있고 지금 이 몸이 움직이는 자리가 곧 도량이 된다. 그래서 일과 공부야말로 정정진이 가장 자주,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자리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직장인 정수연은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숨이 막힌다.
이메일함에는 처리해야 할 메일이 가득 쌓여 있고 회의 일정과 마감 기한이 머릿속을 동시에 눌러온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곳으로 찢어져 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알 것 같다가도 막상 손을 대려면 부담이 먼저 올라온다. 수연은 자신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다. 정신 차리고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말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더 굳게 만든다. 마음은 채찍을 맞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든다. 불교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몰아붙이는 정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정진을 말한다. 수연이 어느 날부터 5분 규칙을 업무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모든 일을 정리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가장 눈앞에 있는 메일 하나만 5분 동안 읽고 답장해 보기로 한다. 그 메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다. 5분 동안은 그 메일 하나에만 머무르기로 한다.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메일보다 더 급한 일이 떠오르고 혹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는 않을지 불안해진다. 그러나 수연은 그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그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돌아오는 순간이 바로 정정진이다. 5분이 지나고 나면 수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일이 크게 진척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덜 흩어졌다는 느낌이 남아있다. 일을 많이 처리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일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수연에게 중요한 신호가 된다. 집중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사실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광주에 사는 고등학생 박민서는 시험 기간만 되면 극심한 압박을 느낀다. 해야 할 과목이 많고 범위도 넓다. 그래서 책상에 앉는 순간부터 마음이 먼저 지친다. 민서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한 기분이 든다. 이럴 때 그는 자주 현실을 피하고 싶어진다. 민서에게 5분 규칙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공부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 된다. 그는 문제집을 펴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 이 과목을 다 끝내야 하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한 문제만 읽어보자고. 풀지 못해도 괜찮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다. 이 허락이 민서의 마음을 바꾼다. 공부가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잠시 머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5분 동안 문제를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느끼는 그 시간 자체가 수행이 된다. 불교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에서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민서가 느끼는 답답함, 조급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두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 일과 공부 속에서 5분 규칙이 가지는 힘은 명확하다. 그것은 일을 줄여주지 않지만 마음의 짐을 나누어 준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할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5분 단위로 나누어질 때 마음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불교에서 정정진은 꾸준함을 강조하지만 그 꾸준함은 무리하지 않는 꾸준함이다. 하루에 10시간을 집중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연이 업무 중간중간 5분씩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그는 번아웃에 덜 가까워진다. 민서가 매번 공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5분만 머무를 수 있다면 공부에 대한 공포는 점점 약해진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불교 수행은 경쟁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다. 5분 동안 머물렀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일과 공부는 종종 우리를 평가받는 자리로 만든다. 성과, 점수, 결과가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5분 규칙은 이 긴장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평가가 없는 시간, 잘해도 못해도 괜찮은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마음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수연 어느 순간 깨닫는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마음이 너무 긴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민서 역시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실패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깨달음은 책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5분 동안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다. 불교는 경험을 가장 중요한 스승으로 여긴다.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더 깊이 본다. 5분 규칙은 이 경험의 문을 아주 낮게 열어준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일과 공부 속에서 정정진은 이렇게 조용히 작동한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더 잘하기 위해 애쓰는 대신 덜 괴롭게 하기 위해 머문다. 그 머물미 반복될 때 일은 더 이상 삶을 갉아먹는 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 5분이면 그 길 위에 서기에는 충분하다. 사람이 가장 쉽게 정진을 잃는 순간은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다. 계획은 감정 앞에서 무력해지고 다짐은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불교에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본다. 괴로움의 대부분은 외부 상황보다 감정의 반응에서 커진다. 그래서 정정진은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배우는 수행이다. 서울에 사는 김혜진은 결혼 7년 차다. 남편과 큰 문제는 없지만 사소한 말과 태도에 자주 마음이 상한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 위에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가 얹으면 감정은 순식간에 넘쳐흐른다. 예전에는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했고 그러고 나면 늘 후회가 남았다.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순간 멈추지 못했을까? 혜진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더 성숙해져야 하고 더 참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놓쳐 버린 데 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문제는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바로 이어질 때 생긴다. 어느 날 혜진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고 5분만 시간을 두어 보기로 한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서 숨을 느껴본다. 화를 없애겠다고 애쓰지 않는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를 분석하지도 않는다. 그저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낀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숨이 얕아지는 것을 그대로 둔다. 처음에는 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당장 말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올라온다. 하지만 혜진은 그 충동조차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본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이 알아차림의 순간이 바로 정정진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5분이 지나고 나면 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혜진이 더 이상 감정의 한가운데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감정을 보고 있는 위치로 한 발 물러나 있다. 이 차이는 말과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같은 말을 해도 덜 날카롭고 같은 감정을 표현해도 덜 상처를 남긴다. 불교에서는 말 한마디가 업을 만든다고 말한다. 그 말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 반면 감정을 한번 바라본 뒤 나온 말은 관계를 지킨다. 오는 이 두 갈래 길 사이에 놓인 작은 다리다.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5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원에 사는 이정호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때 정호의 목소리는 쉽게 높아진다. 그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화가 앞선 순간이 많다. 정호는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5분만 기다려 보기로 한다. 아이를 방에 두고 혼자 화를 사귀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정말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하루의 피로 때문인지 느껴본다. 이 과정에서 정호는 종종 자신의 지친 마음을 발견한다. 이 발견은 말을 바꾼다. 야단치는 말 대신 아빠가 좀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나온다. 아이의 태도를 바로잡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먼저 드러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직한 마음이라고 한다.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다. 옴은 감정을 억제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다. 감정은 느껴질수록 사라진다. 밀어내면 오래 남고 바라보면 흐른다. 이 흐름을 경험하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상사의 지적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는 흔하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면
관계는 쉽게 경직된다. 5분 동안 마음을 관찰하면 반응 대신 선택이 가능해진다. 지금 말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말할 것인지 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 바로 수행의 힘이다. 불교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분노, 슬픔, 서운함 모두 인간적인 반응이다. 다만 그 감정이 방향을 잃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정정지는 감정을 없애는 노력이 아니라 감정이 갈 곳을 찾도록 도와주는 지혜다. 옴은 그 지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해지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감정 때문에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녀를 훨씬 가볍게 만든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부담이 사라지고 실수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긴다. 관계 속에서의 정정지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본다. 이 단순한 태도가 관계의 공기를 바꾼다. 말의 온도가 달라지고 침묵의 질이 달라진다. 5분 규칙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수행이다.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지 않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 불교는 이것을 조화라고 부른다. 감정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5분은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감정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말할지, 기다릴지, 내려놓을지. 정정지는 이렇게 감정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빛난다.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아니라 가장 흔들릴 때 드러난다. 5분이면 충분하다. 그 5분 동안 감정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면 관계는 물론 삶 전체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돌볼 시간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용한 공간, 충분한 여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는 수행이 늘 뒤로 밀린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상황이 안 돼서라는 이유가 반복된다. 그러나 불교는 수행이 삶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가장 바쁘고 가장 평범한 순간들이 수행의 자리가 된다고 말한다. 출근길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분,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선 시간, 물을 끓이며 서 있는 짧은 순간들. 이 시간들은 대개 아무것도 아닌 시간으로 취급된다.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생각을 흘려보내며 지나가는 시간이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 순간들은 이미 완전한 수행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 여기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숨이 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오영수는 IT 회사에서 일한다. 하루 종일 회의와 메시지,
일정에 쫓기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는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바로 잠들기 바쁘다. 영수에게 수행은 늘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늘 휴대전화를 보던 자리였다. 그는 그날따라 화면을 보지 않고 발바닥에 실리는 몸의 무게를 느껴본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린다. 단 몇 분이었지만 그 순간은 영수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경험은 영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수행이란 새로운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순간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같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머무름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특별한 집중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숨이 가슴을 오르내리는 느낌, 몸이 서 있거나 걷고 있는 사실. 이런 단순한 알아차림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점 흩어지지 않는 법을 배운다. 오는 이 마음 챙김을 연습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길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짧아서 도망치기 어렵다. 영수는 이후로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커피를 내리는 시간,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시간에도 5분 마음 챙김을 시도한다.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전에 사는 주부 윤미경은 집안일로 하루를 보낸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아이들 챙기기. 일은 끝이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다. 그녀는 늘 하루가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허탈감이 남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이 쉽게 무기력해진다. 미경은 설거지를 수행으로 삼아 보기로 한다. 그릇을 빨리 치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물의 온기와 손의 움직임을 느끼는 시간으로 바꾼다. 5분 동안만이라도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접시 하나에만 머무른다. 처음에는 생각이 계속 피어오른다.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손의 감각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옴이 바로 정정진이다. 마음이 흩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흩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수행이다. 미경은 설거지가 끝난 뒤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는다. 일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덜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몸의 움직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마음은 늘 몸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걷는 수행, 먹는 수행, 씻는 수행이 모두 존재한다. 5분 마음 챙김은 이 수행들을 일상에 그대로 가져온다. 따로 시간을 떼어 놓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하고 있는 일 위에 마음을 올려놓으면 된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줄을 서 있는 시간, 혼자 앉아 있는 짧은 순간들. 이 시간들은 보통 불안과 조급함으로 채워진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이다. 그러나 5분 마음 챙김은 이 시간을 삶의 빈칸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만든다. 기다림 속에서도 충분히 머물 수 있다는 경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영수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하가 예전보다 덜 산만해졌다는 것을.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할 일은 많지만 마음이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한 모습이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 5분 마음 챙김은 삶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속도와 상관없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연습이다. 빨리 걷든 천천히 걷든 마음은 지금 이 발걸음에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자주 떠올릴수록 삶은 덜 거칠어진다. 불교는 늘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몸 안에 있다고. 5분이면 충분하다. 그 5분 동안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바쁜 삶은 수행의 장애가 아니다. 오히려 수행이 가장 필요한 자리다. 많은 사람들은 정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힘을 떠올린다. 더 노력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며, 게으름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행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되고, 자신을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 하지 못한 날에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실패로 판단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정정진은 이런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정정진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힘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확히 아는 힘이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게 머무는 태도다. 억지로 이어지는 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정진은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인천에 사는 박선우는 자기관리와 계획 세우기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늘 철저했다. 명상도 예외는 아니. 사람들은 종종 삶이 바뀌는 순간을 극적으로 상상한다. 어떤 깨달음, 어떤 사건, 어떤 결심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불교는 삶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말한다. 삶은 늘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쌓여 방향을 만든다. 정정진은 바로 이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는 힘이다. 5분 규칙을 실천해 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공통된 변화를 느낀다. 삶의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마음이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부산에 사는 최민아는 5분 규칙을 실천한 지 1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기 위해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 5분을 사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느낀다. 일을 대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미나는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잘하지 못한 날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다시 돌아온다. 이 돌아옴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외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향한 신뢰다. 옴은 그 신뢰를 쌓는 단위다. 아주 작아서 실패하기 어렵고 짧아서 부담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은 결코 작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는 경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경험,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경험이 5분 안에 담겨 있다. 정정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부족함을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지금의 조건 속에서 가장 바른 방향을 선택하려는 태도다. 이 태도가 쌓일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정돈된다. 불교에서는 길을 걷는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길을 걷다 보면 방향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옴은 길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다. 미나는 이제 5분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기 전, 감정이 흔들릴 때, 일이 막힐 때, 그녀는 늘 돌아온다. 이 돌아옴이 쌓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삶이 된다. 삶이란 결국 반복이다. 같은 하루, 비슷한 문제, 익숙한 감정들이 돌아온다. 수행은 이 반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5분 규칙은 반복을 수행으로 바꾼다. 무심히 지나가던 순간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불교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한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옴은 그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정정진은 멀리 있지 않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다.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5분이면 충분하다. 그 5분 동안만큼은 도망가지 않고 미루지 않고 지금의 삶을 그대로 마주한다면 수행은 이미 완성되고 있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감정은 예고 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칠 것인지 아니면 잠시라도 돌아올 것인지 정정진은 이 선택을 반복하는 힘이다. 작은 5분이 삶 전체를 바꾸는 이유는
그 5분이 삶의 본질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삶은 거대한 결심으로 바뀌지 않는다. 아주 작은 깨어있음으로 방향을 바꾼다. 오늘의 5분, 지금의 5분이 바로 그 시작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수행은 가능하다.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실패는 없다. 돌아옴만 있을 뿐이다. 불교가 말하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단순하다. 어렵지 않고 멀지 않다. 5분이면 충분하다. 그 5분이 쌓여 어느새 삶은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바르게 정진하고 있다.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했다. 처음 며칠은 잘 지켜졌지만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무너졌다. 하루를 놓치면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평가했고 그러다 결국 아예 멀어졌다. 선우가 놓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자비였다. 불교에서 자비는 타인을 향한 마음이기 전에 자신을 향한 태도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오래 수행할 수 없다. 마음은 긴장 속에서는 배우지 못한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변화한다. 선우는 5분 규칙을 다시 바라본다. 내일 완벽하게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삼는다. 하지 못한 나를 실패로 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오늘 5분을 하지 못했다면 내일의 5분이 있다. 이 여유가 마음을 풀어준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한다. 지나친 방일도 지나친 긴장도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정정지는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힘이다. 너무 느슨해지지 않되 자신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오는 이 균형을 몸으로 배우게 한다. 짧지만 분명한 시간, 그 안에서만큼은 성실하게 머무는 연습이다. 선우는 점점 깨닫는다. 정진이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행은 계속되고 있다. 중단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이 관점의 변화는 수행을 훨씬 가볍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 나는 꾸준하지 못하다. 그러나 불교는 묻는다. 정말 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큰 기대를 자신에게 씌우고 있는 것인지. 5분 규칙은 기대의 크기를 낮추는 대신 지속성을 높인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약속은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 정진은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이 줄어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유를 준다. 이 여유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갈등을 줄인다. 불교에서는 씨앗의 비유를 자주 쓴다. 씨앗은 억지로 당긴다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 물과 햇빛을 주고
기다려야 한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5분은 물을 주는 행위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안에서는 분명히 자라고 있다. 선우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덜 조급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무언가를 놓쳐도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는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바로 정정진의 바탕이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와 다르다. 오히려 더 깊은 책임감이다. 자신의 상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하려는 태도다. 오늘 5분이 힘들다면 숨 한 번 알아차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다. 정정진은 삶을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허락하는 마음이다. 5분 규칙은 이 태도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질수록 수행은 오히려 깊어진다. 이제 수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자리다. 마음이 지칠 때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5분은 삶 속에 조용히 놓인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